저뭔 영상을 올렸나요? 몇칸 많아요?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저기 뭐 글 올리고 뭐 영상 하나 올리셨던 거. 아, 여성분이 대패질 하시는 거? 네, 그거, 네. 예, 그거 여성분이 보신 거. 재패질 하는 거. 아, 목재 다듬는 그 작업. 인풀 모임에, 우리 일곱 인풀 모임에, 그, 마을 지역, 그, 그래서 500만 원 사업을 신청했는데, 네네. 400만 원 공무원 들어갔고, 거기 속에 간판 만들기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작업하는, 일요일 날 작업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임 분이었다는 이야기신 거죠? 예, 예. 아, 예. 편의점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클로어 노트는 제가 하고, 네. 부원장님이 저기, 예, 아마 자동으로 방송해 주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면 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보낸 유튜브 영상들은 보셨나요? 네, 간신히 셋다 봤습니다. 정병호 선생님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부원장님은요? 아니요, 못 봤어요. 두 분은 숙제를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말 안 들으려고 오늘 그냥 아득바득 입에속으로 해가지고 셋다 얼른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 대표님이 조금 얘기 좀 해주시죠. 그 말도 해주실 것 같긴 했는데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치매 그 단계를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해서 그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 뭐 요거 설명하는 자리, 예, 그쪽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제가 전에 그 약간 한번 쓰러졌던 때 그때 있던 증상이 이 첫 번째 단계랑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있었던 거 그때하고 조금 이제 가벼운 요즘 같지만 치매랑은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건 그때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말고는 그 다음에 그 우울증 쪽 이야기 예, 그쪽 들으면서 느낀 거는 거기 맨 처음에 이제 그 진단하는 부분 중에서 근데 이제 일단 그 진단하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가 그 뭐랄까 집에만 있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나이 들어서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고 한참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거 없이 그 고등학교 시절이라든가 그때는 굉장히 저는 오랜 시간 좀 그런 상황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때다 비하면 지금 그래도 많이 건강하고 즐거운 상태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고 예, 그리고 근데 거기 여러 대목에서 계속해서 다뤄지는 이야기 부분 중에서 또 운동 좀 하라는 이야기 그거는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아내가 컨디션이 요즘 조금 안 좋은데 예, 근데 좋아지면 같이 또 다시 산에 좀 다녀야 되겠다 예, 그런 예,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병원 선생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뭐 치매라든가 건망증, 노인 우울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주변에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분들은 물론 듣지를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들었을 때 누가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났을 때 이제 다른 이상은 저 자신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심해도 그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요. 아, 저는 아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나중에 건망증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체크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제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저기 됐을 때 그때 보완하겠다고 장치로 이제 선택한 것들이 메모 더 많이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그것도 남들 보이는 데다 써놓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이야기를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돼 있는 보안책을 많이 접근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역으로 그 보완이 좀 되다 보니까 진단하기는 오히려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예, 예. 근데 보조장치가 좋으면 확실히 그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모르는 거나 기억 안 나면 바로 검색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또 챗GPT 같은 경우도 바로 물어봐서 나온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보고 자꾸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 치매 같은 경우는 뇌를 계속 이렇게 많이 쓰는 일들을 많이 하면 그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공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주위에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치매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것, 또 우리 처갓집에 이제 장모님 조금 편찮으셔서 그거 이제 초기 증상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힘든 상황이다 뭐 그런 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만 갈수록 이렇게 생각이 한 번씩 이제 안 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나 앞으로 이제 또 건망증 정도가 아닌 치매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 뭐 주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충격 받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충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뇌에는 안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정도. 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뭐 지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치매를 주변에 시어머님이 조금 치매가 있으시긴 하셨는데, 근데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평상시에 갖지 않으면 잘 몰라요. 가족이 치매라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게 조금 치매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이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왜냐면 치매도 이렇게 우리가 이쁜 치매 이래가지고 그렇게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치매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치매라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치매라는 건 일종의 뇌의 노화라고 생각이 돼요. 뇌의 노화인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인지 기능을 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제 강의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건망증을 가지고 어머 나 치매인가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너 치매 아니야 제가 막 이래요. 왜냐면 치매의 정의는 깜박깜박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단서를 주고 이러면 기억을 못하는 게 결국엔 치매고 또 일상생활을 못해요. 최후에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가 이제는
씻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너는 치매가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 버스 타고도 나오고 오늘 우리 약속도 잊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심하게 진행되면 이제 가족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딸인지 뭐 배우자인지 이런 것도 심하신 경우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흔히 건망증 이런 것들 기억을 잠깐 못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단서를 주거나 뭘 하면 결국엔 기억을 해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젊은 날에 회사에 차를 타고 가잖아요. 제 차를 타고 가면 매일 주차하던 곳에 누군가가 주차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빙빙 돌다가 공간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해요. 그러면 퇴근 무렵에 영락 없이 제가 매일 주차를 많이 하는 곳으로 그냥 가요. 가서 한참 헤매요. 차가 어디 갔지? 이래요. 3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차가 어디 갔지? 이러다가 막 기억을 더듬는 거야. 아침에 내가 몇 시쯤에 왔지? 아, 여기 한 바퀴 돌다가 공간이 없어서 내가 어디다 세워놨어? 이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제 차를 찾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건망증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치매 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경증 치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 같아요. 지역마다 그 치매 안심센터라는 그런 것들을 운영해요. 또 보건소와 함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시면은 그 치매 단계나 아니면 치매 전 단계 이런 정도를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매는 현재 유 대표님 치료가 되는 병인가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거기 내용대로 하자면 그냥 뭐 관련된 약물도 있고 저기를 하는데 약물만으로 바로 치료하는 이런 거는 없고 그 대신 이제 뭐 다른 뭐 앨범을 본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거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호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늦춘다든가 뭐 이런 거 거기까지는 가능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그 건망증 쪽 관련된 거는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조금 그 대목이 걱정이 됐던 게, 저는 좀 그 평이하게 일상에서 쓰는 단어인데,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되게 애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다가 검색을 빨리 해보는 거예요. 미꾸라지로 만든 그, 음식,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추어탕 찾아내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예, 그런 거 있고 그다음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누군지 영 모르는데 그 부분은 대비책을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강의 나가거나 뭐 하기만 하면 시트나 노션 같은 데다 그냥 자꾸 메모를 해놓잖아요. 몇 년 있다 이제 그분이 인사하고 그러면 얼른 검색부터 해가지고 그때 뭐 저기 봐드리고 이러셨는데 이쪽 분야 지금은 잘하고 계시냐고 이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기억력 너무 좋으시다고 막 이래갖고 속으로 막 가슴 쓸어내리고 이런 일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더 지켜보자. 근데 어쨌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다. 예, 이런 정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느낌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냥 보완하려고 하는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그렇게 습관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리고 주변 환경 옆에다가 손에 쉽게 닿는 데다가 뭘 이렇게 딱딱 놔가지고 자리 딱 고정해놔. 그것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물건들 같은 거 항상 자리를 정확하게 제자리를 놔두면 그러면 그 뭐랄까 증상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하거나 생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게 거기 나오길래 이런 거라도 지금 딱 하나씩 잘 해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습득하신 것 같아요.
심각한 일인데 오늘 또 영상을 3개나 주셔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현재로서는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고 단지 조기 발견해서 그 치매의 어떤 심각한 단계를 늦추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이상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이제 검사하는 거 이게 가장 조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치매는 저기 보건복지부에서는요, 3가지를 권하고 있고, 3가지를 금하고 있고, 3가지를 실천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3권은 뭐냐면, 일주일에 3번 걷기, 또 읽고 쓰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뭐 이런 3가지를 권하는 게 있고, 아마 인터넷에서 치매 333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또 3금이 있어요. 3가지를 금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이제 술이랑 담배, 그 다음에 머리 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뇌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절대적으로 다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3금에 해당돼요. 알코올, 흡연, 금연, 또 이제 머리의 부상. 요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 다음에 2번째는 자주 소통하기.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이런 어떤 치매 예방에 좋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치매 조기 건강검진. 이 3가지를 3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온라인 수업에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 스터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치매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매 원인을 관련 요인을 보면요, 나이와 관련 있다고 그래요. 나이. 그러니까 나이 젊은 사람에 비하면 많은 사람이 치매 올 확률이 높다. 그 2번째는요, 많은 연구 결과에서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학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내가 학력을 떠나서 그에 계속 이제 공부하고 이러면은 치매가 덜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3번째는 이제 보유 유전자라고 해서요. 아포지 단백 코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검사해서 이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 이상에서는 저기 뭐죠? 치매가 많이 오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유전자 있다는 거를 저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가족력. 우리 부모님이 치매 걸리셨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높다라고 하고요. 또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뇌졸중인 경우에 뇌를 다치는 거잖아요.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잖아요. 알츠하이머. 그거는 예방할 수 없지만 2번째 치매,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평상시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만 잘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 뇌 기능을 강화시켜라.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게 하라는 거죠. 뇌를.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라. 독서를 해라. 글을 써라. 또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책을 저기 요양보호사 교육원 책을 보다 보면요. 그 치매 올 위험성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와상 환자들 있잖아요. 와상.
이런 분들이 사회 활동이 없고 머리 쓸 일이 없으니까 치매 더 빨리 온다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흔히 하투놀이 있잖아요. 하투놀이가 사실 점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뭘 낼까? 머리를 쓰기 전 하투나 그 카드 게임은 어떤 선생님은 사행성을 조장해서 뇌 긴장을 시킨대요. 그래서 오히려 치매를 잘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자기를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치매 예방이야 이러면서 학술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두 가지 또 나눠서 생각을 하시네요. 그런 정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제는 현대인들한테 자주 찾아오는 감기 같은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영상을 보다가 한국인들이 그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네, OECD 1위라고. 1위예요. 네, 네, 근데 노인 자살률도 그렇게 높아요. 네. 네. 근데 매일 몇 명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매일. 오늘 하루에. 아까 거기 영상에 나오긴 했는데 숫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예,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36명이에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2시간마다 3명이 죽어나가요. 2시간마다. 그러니까 1시간마다 1.5명이네요. 너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우울증이래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 동료 직원이 지금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직원을 한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그 머릿속에서 계속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게 계속 떠오른대요. 그나마 약을 먹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 자살 원인의 첫 번째는 우울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또 세 번째는 신체적인 문제. 신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살을 선택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노인성 우울증. 그래서 맨 처음에 노인성 우울증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나 우울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우울한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하고 맨 처음에는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불편하다 이러다 보니까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치매와 그 우울증을 혼동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좀 치료가 되면 기억력이 회복된다. 그러면 우울증이고 기억력도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치매구나 이렇게 간결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노인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나이를 먹으면서 아직 그 공원장님은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우울증을 경험하신 거 있으면 한번 나눠 볼까요? 예. 두 번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저기 해서 좋게 잡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이 돼서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딴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좀 연장이 되고 중간에 좀 괜찮아졌던 때도 있고 그렇지만 세 번이네. 어쨌건 그게 이제 그 항공사 들어가서 한 2, 3년 지날 때까지
예, 그 사이가 이렇게 우울증이 심했던 그 기간이니까 그때가 27, 몇 대까지니까 기간이 꽤 되죠. 거의 뭐 예, 한 10년 이상? 예, 그 어떻게 정도. 약을 드셨어요? 네? 약을 아니요, 드셨어요? 전혀 약은 모르고 저는 제가 그게 우울증이라는 이런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 뭐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때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상황이 이런 건가 봐. 속상해, 아니면 막 뭐해, 막 이런 적은 있거나 막 무기력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그게 1차적인 거고. 라고 생각했어요? 죽고 네? 싶다. 죽고 싶다. 많이 있었죠. 예,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그게 이제 그 시기에 있었던 게 이제 쭉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근데 한 세 가지 사건에 그게 이제 계속 이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길었고 그 다음에 1998년 99년 98년부터 해가지고 한 3, 4년 동안 그 빚 다 갚고 할 때까지 한 그 시기도 한 3, 4년. 근데 그때는 뭔가 내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했지만 역시 뭐 우울증, 뭐 정신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일절 안 했어요. 예, 근데 어, 그때가 두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제일 최근이 2018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도 진단 받아봐라 뭐 그러니까 실제는 그 전에 뭐가 있으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쪽에서도 뭐 보내주는 거 있고 교회 구역에서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을 작년 봄까지 예, 먹었으니까 18, 19, 20, 21, 22 한 5년 먹은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작년 봄에 이제 약을 끊었죠. 예, 약 끊고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도 조금 약간 뭐 이 가라앉는 느낌 같은 거 이런 거 오긴 오는데 그 옛날에 지냈던 거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우수한 상태 막 이런 생각이라도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건 뭐 어디 이야기할 거리도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이러고 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정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뵙고 규칙적인 부분도 좀 있잖아요. 대화도 많고 네. 발표해야 되고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은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약을 뭐 다시 먹거나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요새는 거의 없는. 예, 예.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때 우울증일 때 아주 주 증상이 뭐였어요? 기분 말고 또 다른 증상. 어, 제일 일단 제일 그 고등학교 때 많았던 거는 아예 말 자체가 없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밝을 때는 조금 뭐 같은 아파트 애들 이렇게 그 돌봐줘야 되는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 짧은 시간 뭐 여름 때 조금 나아졌다가 그 외에는 제 방에서 그냥 거의 지내는 어머. 뭐말 없는 학교에서도 이런 거 없이 그냥 예 그랬던 시간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어른들한테도 그냥 그 대신 이제 그 길러진 적이 있으니까 아침에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돌아서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면 다녀왔습니다. 이외에는 그냥 방에서 다 지내는. 그냥 그리고 밥 먹으라고 하면 네 한 번 하고 가서 먹고 끝나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이런 종류 말 딱 그런 거 외에는 아무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컴퓨터 좋아하면서 그 애플 컴퓨터 나와가지고 그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세운상가 다니면서 대화가 많이 늘었어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그 단계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실현당하고 뭐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 분노 이런 게 막 많이 오르고 그래서 그때는 그 대신 이제 남한테 저기 표현한 거는 한 번은 그 동생을 테니스 라켓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데리고 가서 꿰매주는 거 그렇게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건 한 번이 아니라 그냥 그 집에 가는 길에
그 공사 현장을 항상 지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지날 때마다 그냥 사람들 없이 밤늦게 이제 퇴근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는 약간 그러는 거. 근데 그거 외에는 사람들하고 대화 별로 없이 이제 그때만 딱 들어오고 그냥 딱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속에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행히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대 이제 그 야간 초병 공군 쪽에서 야간 초병을 이제 한 1년 반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게 시간이 차라리 좋았어요. 사람들하고 격리돼 있고 또 가서 밤중에 혼자 서 있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편하고 사람들 많이 마주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기간이 그게 더 심해진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이 오히려 저한테 득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제 삶에서는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할 기회도 많았고 그 대신 또 사람하고의 적이 없었지만 그냥 자연에서 또 느끼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건 그 시기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넘어갔고 이제 그 동생 죽은 다음에 동생이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 산정호수에서 거기서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셋째가 그때는 그때는 다시 말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물론 그 딱 필요한 거 대답해야 되는 거 이런 건 하지만 그냥 말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 세운상가를 떠나서 그래서 항공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운상가에서 그 사람들하고 개발을 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 근데 이제 저쪽에 그 항공사 쪽 이야기할 때 그쪽에서는 그 제일 대화 안 해도 되는 곳에다 넣어주겠다. 그쪽에서 왜냐하면 컴퓨터 할 줄 아느냐, 항공 전공 저기 했느냐, 그러면서 데이터 처리하는데 자신 있냐, 우리는 저기 한꺼번에 많이 뽑아줄 수 없다. 왜냐하면 항공기 배수가 언제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 모르고 빠른 속도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인원 보충이 그렇게 착착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막 이러니까 그 대신 이제 최대한 여기 그랬는데 사람을 좀 많은 부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용히 지내도 그냥 그게 저놈 성격이 아니 하고 주변 분들이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나뵌 게 그 김상희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김상희 교수님이 아마 그때 제 상태는 나중에 또 잘 저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니면서 그때 체중이 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일한 거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 되게 좋아라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걸 처리해? 내 것도 좀 도와줘? 막 이런 걸 하는 그때 이제 좀 막 그게 그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인정받고 뭐 이런 그쵸. 그런 거 많이 해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에 가서 등산 그 산악회라든가 이런 동호회들에서 자꾸 저기 하는데 뭐 별로 귀찮게 안 하는 분 한 분이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그 뭐랄까 퇴사할 때까지 그냥 매달 갈 정도 꼬박꼬박 하니까 운동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운동하고 체중 늘어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아마 거의 자동으로 회복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그 이혼하고 빚 갚고 하는 그 시기에 다시 완전히 저기가 돼서 그때 이야기한 거 술 이야기 수면장애 이런 형식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랄까 그쪽에 집중이 되니까 일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한계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내 요즘 삶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또 굉장히 많이 이게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때부터 이제 약 먹기 시작한 그때는 이제 그 가족들하고 막 많은 시도했다가 그 다음에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는 이제 약 먹은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구역 모임에서 말을 많이 걸어주고 역할을 자꾸 주고 해가지고 그거
모임당에서 하고 이런 쪽으로는 약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러면서 특기한다고 한 거를 저는 보이는 데다 항상 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게 그 종교적인 부분이 타임라인에 계속 올라가니까 기존의 그 옆에 분들이 기존의 패치 분들이 함께 저는 그분들이 일하는 분들이었는데 저를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걸고 댓글 다는 게 뚝 끊겼어요. 그쪽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종교적인 걸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내용 컨텐츠가 이런 게 계속 지속되는 거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의기소침한 기간이 좀 몇 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가 이제 각 단계별로 다 조금씩 달랐지만 종합하면서 아까 그 내용 보내주신 거 보면서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자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고등학교 때 말을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제가 원래 광주에서 그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때 그러다 이제 서울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5.18이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때가 아니어갖고 친구들 연락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굉장히 막 그 스트레스가 심한데 근데 아버님이 그때 원래 공화당하고 민정당 쪽 그쪽에 정치연수원 그 교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가 월급 주는 맨 위에가 전두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 밑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우리 가족은 요게 지금 온당한 건가 막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서 많이 꼬이잖아요. 거기다 한쪽으로는 친구들 생각, 내 고향 생각 이런 게 이제 막 머릿속에서 온갖 충돌이 되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도 물건 갖고 입을 열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이 그걸 아버님은 더 어쩌면 더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묵묵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또 이런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다들 공부하는 곳이고 또 한쪽으로는 이쪽에다 내가 이걸 할 이야기 종류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아마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말수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공원장님도 한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는 힘든 적은 없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그 집을 날려먹고 나서, 그때 짧은 기간 동안 되게 좀 마음이 힘든 적은 있기는 있었죠.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었고, 불과 이렇게 몇 달 사이였는데, 그런 정도의 그건 있었고, 그 외에는 저는 원래 그런 쪽으로는 조금 어떻게 경험해 본 적은 없고, 항상 좀 편안한 편이라서, 아내가 항상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뭔 걱정이나 이런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 편안한 편이거든요. 신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 편이고. 지금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운영하는 일들 때문에 또 이것저것 중간중간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참 원만하게는 잘 지나가는 편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50 넘어서 사실 가까운 분의 그런 어떤 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온 게 우울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고 또 체중이 매일 빠지고 매일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무슨 어려운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떠드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병원에 가는 게 어떻겠냐 근데 병원에는 그 이력을 남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그때 보건소에 다시 기간제 간호사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를 8시간 동안 갇혀 있고 싶었어요. 무언가에 그 노동을 하든 뭘 하든 갇혀 있어야지만 제가 그런 어떤 그 무드가 내 개인적인 무드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는 보건소에 이제는 8시간 일을 했죠.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 가까워서요. 30분 동안 도시락을 싸가지고 보건소에 걸어가서 또 보건소 그때는 간호사들이랑 같이 도시락을 까먹고 또 30분 동안 까먹고 30분 동안 안산에 가서 등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4시간 일하고 또 집에까지 홍제천을 걸어서 집에를 오고 이러면서 제가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좋았던 건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이 빠진다는 거. 한편으로는 또 기뻐했어. 어리석게도. 근데 그 밤에 잠을 못 잘 때요. 과거에 내가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뭐 이런 어떤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좀 더 나은 뭐 그냥 그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불만족스러워 할 것도 없지만 더 막 그 욕심을 내고 과거에 이랬어야 돼. 이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돼. 이러면서 밤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후회하는 날들. 그러면서 제가 한 몇 달을. 근데 그러면서 끝내는 죽고 싶어. 살아서 뭐해? 뭐가 재밌는 일이 없잖아. 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 해볼 게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도 한편으로는 이거를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보건소를 다니면서 저를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나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엄마로서 살아야 돼. 나는 아내로서 살아야 돼. 나는 딸로서 살아야 돼.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포상이다. 나이 드셔서 돌아가셨다. 참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 뭐 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사실 또 현대 의학에서는 그 신경 전달 물질, 뭐죠? 에피네프린이랑 세로토닌? 저는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잘 안 되거나 분비가 되지만 빨리 소멸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대요. 그래서 한 70%의 우울증 환자들은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병적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한 2주 이상을 우리가 흔히 진단할 때 2주 이상을 이제 우울감이 든다거나 또 이렇게 뭐 죽고 싶다거나 이런 나쁜 생각들이 계속 의욕이 없거나 잠을 못 자거나 진짜 식욕이 없어요.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나타난다. 죽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실패라든가 뭐 시험을 못 봤다. 이러면 뭐 단순하게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다시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는 이제는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2주 그 안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라면 보통 이제는 정신과를 방문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은 어떤 직장을 그만두기보다는 오히려 직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것들이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또 막 여러 가지를 또 살펴봤는데요. 운동, 소통 뭐 이런 것들도 이 치유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그 외에 뭐 추가로 또 선생님들 소감 한 마디씩 하고 오늘 마무리 할까 봐요. 하 선생님이 들어오셨네. 어떻게 하 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마무리 차원에서 소감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를 또 말씀해 주시면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유 대표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그냥 뭐 또 그 상식으로 조금 들어놓자 뭐 약간 이런 기분으로 시작한 건데, 근데 또 오늘도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하고 설명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르게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해석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원 선생님. 지금 전에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아직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원장님. 그 치매 검사는 보니까 그 치매 검사는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 누가 이야기해 주셔서 그 보건소에서 하는 거기 들어가서 쭉 해봤는데 전체 중에 한 가지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게 찝히는 게 있기는 하더라고. 그 외에는 뭐 완전히 없었었고, 근데 이제 여튼 앞으로 그렇게 이제 최대한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333은 사실은 간략하게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유념해서 잘 지켜서 진짜 치매는 걸리지 않도록, 또 혹시나 걸리더라도 늦출 수 있는 그러한 건강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 뭐 또 생각하신 거 계실까요? 잘할게요. 또 다른 분들 의견 또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저기 하죠. 다래끼가 일종의 그 눈꺼풀의 염증이잖아요. 그럼 광범위하게 우리가 이제 염증에 대한 스터디를 할 수도 있어요. 염증, 감염. 그게 낫겠네. 네, 거기에 이제는 다래끼 부분을 꼭 주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안 그래도 출석 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원장님은 그 영상 좀 다운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맨입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또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네. 네, 네. 저는 출석 후에 도장 찍으러 들어왔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파트너를 두고 나왔어요. 출석 후에 도장 찍으러 도장을 찍고 가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